스마트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시장의 시그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사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는 뭐 하락이 그렇게 세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락 조정이 나타났다 되죠. 특히나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날 이틀 동안 2% 이상의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했다 되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다 이유가 있다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위치 자체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이벤트가 없는 그런 구간이고 또 어닝시도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숨고르기 이제 매분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P 지수 제가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뭐 23%대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6%까지 넘는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S&P가 앞전에 1월달과 3월달 그리고 5월달 저점이었던 라인대 이 가격대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폭이 50% 이상 올라온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도 무게를 많이 실어주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많이 완화시킨 상태이지만 여기서 하나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현재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단기 상승을 많이 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딱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자리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하락할 때도 처음에는 지지를 받았던 자리였고 바닥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이제 숨고르기 매물 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빨간색을 제가 쳐놓고 밑에는 파란색을 해놨는데 이제 빨간색 위로 올라간다면은 시장에서는 더 기대치를 높게 만들어줄 것이고 파란색으로 내려간다면 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당분간은 파란색으로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미 이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상승 쪽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의 한 4,160에서 4,300포인트라는 박스권에서의 매물 소화,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뭐 하락장이다 얘기할 때 20% 하락하면 하락장이다. 또는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가면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강세장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강세장이 들어왔다. 또는 아니다. 아직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S&P 지수를 볼 때와 나스닥 볼 때도 거의 위치가 동일하고 거의 똑같이 딱 중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제 12,570에서 13,240이라는 이 라인대에서 숨고르기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증시도 4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4주 연속 상승했으니까 최소 1, 2주 정도는 이런 과정을 보이는 것이 뭐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실제 변동성 지수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막 커지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는 쪽과 그리고 이제 저감에서 들어온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숨고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증시 차트를 봤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오름폭이 미증시만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조정받은 때는 또 같이 봤네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탄력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약간 업종별 종목별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서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는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총 최상위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고가 대비 하락폭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불안한 심리도 있고 긍정적인 심리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싶은 대표주 이쪽으로 오히려 미증시는 강세에 뛰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 증시 자체는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삼성전자 해주면 좋은데
현재 삼성전자는 그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4주 연속 하락한 건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무래도 낙폭이 컸었으니까 반등폭이 좀 더 나왔다가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는 좀 약세 뛴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약하게 됐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조정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별 종목별로 조정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의 반등을 만들어준 주체는 외국인이었었는데 이제 외국인이 뭐 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 이틀 동안 역시 사주긴 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하루에 매수를 할 때 장중에 매수를 하고 뭐 종가 무렵에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에는 결국은 순매수지만 장중에는 약간 매도가 나오다가 종가 무렵에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중 기간에서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기간에서가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이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는 그런 케이스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에서가 이 차익 실현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차익을 하려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많이 올라간 쪽일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기도 한데 물론 미증시보다 약하지만 현재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봤을 때는 2550포인트 근처, 2545포인트까지를 고가를 만들고 내려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 라인대가 뭐 앞전에 지지를 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올해의 하락 추세 라인대에 딱 저항을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숨고르기 조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넘어갈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위쪽으로 기대를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8월 들어서 좀 수급이 달라지나 싶었는데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약간 좀 주춤주춤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던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수급이 약하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휴일이 있었던 월요일 날 이때가 이제 중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경제지표를 많이 볼 때 구매자 관리지수를 많이 보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경제지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산업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날 특히 지준율 인하까지 했는데 앞전에는 시장에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부양치가 썼다 이런 식으로 사실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부진한 걸 발표하면서 동시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식으로 더 확대 해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를 좀 띄었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까지는 13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실물 경제지표 약화된 부분이 국내에도 앞전에 증시는 같이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내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영향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중국 쪽의 경제지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시장의 변수 요인 가운데서 뭔가 증시는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쉽게 1,300원 선을 내주지를 않더라고요. 한 차례 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금 상회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던데 환율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안정화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이제 1,300원을 겨우 깨긴 깰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그게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가 우선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결국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얼만큼 통화 정책가 좀 강화하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느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줘야지만 실제로 이제 달러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국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진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이제 뭐 7월 달에 한번 위로 한번 간 걸 제외하면은 실제 2달 동안 계속해서 1296원에서 1315원 이 라인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제도 이제 여기 환율에서 보게 되면은 1315원 정도에서 딱 마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제 환율이 1315원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환율이 1315원일 때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국내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보도에 코픽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픽스가 0.52%포인트 전월 대비 올랐다라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 집계한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 달 만에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주식시장에 좀 영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피스가 주식담보대출이니까 그게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로 신규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앞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은행권에서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시금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의 순이익 마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뭐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단기간에 4주 동안 10% 가까이 올랐으면은 쉬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앞전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비관론이 있고 긍정론이 있다 했을 때 비관론이 많으면 사람들은 사실 매수를 망설이게 되고 좀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게끔 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 받을 때 오히려 눌림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장에서 2분기 어닝 시즌도 이미 종료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쪽은 현재 기간을 비롯해서 일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매수를 지속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다 보시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슈로 많이 움직였던 쪽이 사실 신재생과 방산 이런 쪽 요즘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굉장히 좀 핫했던 쪽인데 그쪽은 거래를 한번 강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았던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로 또 조정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슈가 강했던 이 외적인 종목군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다. 사실 이런 쪽에 이제 아직은 너무 좀 이른 이야기 같은데 배당 관련주,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코피스 금리라든지 이제 은행 순 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관련된 은행이나 증권 쪽으로 좀 관심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반대 요즘 못하는 쪽이 사실 반도체, IT 장비주 이런 쪽인데 반도체 현물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떨어지는 폭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은 안 나왔지만 떨어진 폭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현물 가격에서도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쪽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유통 관련해서는 그동안 코로나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내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뭐 정부의 얘기로는 이달 말쯤이면은 정점 찍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음 달에 추석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같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를 많이 빠지면 한 2480 정도? 사실 2480이라 해봐야 지금 위치에서 한 2%밖에 되진 않습니다. 맞아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480에서 2520이라는 자리대 정도는 신규 눌림으로써 느긋하게 좀 잡아가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서 우리가 나중을 대비해서 사야 될, 매수해야 될 종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개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훈유역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유튜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9시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역시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은 숨고르기 국면 어떻게 활용을 할지 매수할 만한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이 시간 마켓 시그널에서 나온 힌트는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금 좀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 받지 못했던 반도체 IT 종목군, 여기에다 내수 유통까지 많이 보셨던 종목 말고요. 이슈가 없는 종목으로 오히려 시선을 좀 옮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드렸습니다.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